안녕하세요. 봄바디 TV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주변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이어트를 하실 때 조금 더 실패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꿀팁 5가지를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최종 목표죠. 우리 다이어트에서 나는 어떤 몸이 될 거야 라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절대 몸무게나 어떤 근육량이나 이런 숫자로 하시지 말고 어떤 그 이미지, 사진으로 해 놓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키나 뭐 골격 같은 거는 다이어트를 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와 비슷한 키, 체형을 가진 사람의 내가 되고 싶은 몸 사진을 목표로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점은 이 몸이 되겠다라는 그 어떤 기간을 단기간에 뭐 10kg를 빼겠다, 10kg가 빠질 만큼 뭐 그렇게 급격한 체중 변화가 일어날 만큼 짧게 잡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그렇게 체중 변화가 커버리면 우리 몸에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뭐 2달 안에 10kg를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 몸무게를 뺐을 건데 그 몸무게를 이제 빼고 나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다시 증가를 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막 체중이 줄어버리니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체중이 줄지 않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덜 먹고 똑같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칼로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몸무게는 다시 증가하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몸이 최대한 그 체중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뇌신경이라든지 내분비계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실 때도 어떤 숫자라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목록들을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도 되도록 지속 가능한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 놓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로 들어보면 뭐 한 끼에 몰아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즐겨 먹는 음식을 뭐 음식의 종류를 뭐 다양하게 하겠다, 뭐 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밥 한 공기에서 한 숟갈을 덜어낸 양만 먹겠다. 아니면은 뭐 간식을 놓아둔 곳에 간식을 더 이상 놓아놓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실천하기 쉬운 목록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목록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몰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쭉 굶었다가 뭐 한 끼에 그 칼로리를 확 섭취를 하고 이렇게 몰아서 먹는 게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이렇게 혈당 변화가 크잖아요. 이 큰 게 자주 반복이 되면 이 몸 안에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당뇨라든지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 혈당 변화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적으셨다면 이제 내 하루 일과를 써보는 거예요. 이 하루 일과는 개인마다 다르고 뭐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뭐 하루 일과를 적는다 그래서 막 자세하게 적으시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일어나는 시간, 내가 잠드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주로 했던 활동들,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명만 이렇게 쫙 간단하게 적으시면 이거를 일주일만 적어도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식습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적는 것은 결국에는 그 먹는 시간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간헐적 단식, 뭐 생체 리듬,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런 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식단을 예전에는 굉장히 식단 조절을 해서 먹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드는 노력은 조금 덜 들었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조절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하시는 다이어트의 핵심이 뭐냐면, 허기를 느끼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제한된 시간 동안 먹으면 당뇨, 비만,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장내 유익균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컨디션 조절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생체 리듬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해가 있을 때 먹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밤이 되면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1시, 2시 이때 잠을 자야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 거기에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내장 활동도 감소되어 있지, 인슐린도 췌장에서 분비되고 있지, 음식을 소화할 시간이 아닌데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밤에 먹는 것과 낮에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최대한 내가 허기를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 허기를 느끼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 8시간 안에 2끼를 먹어라 이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나 이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룰을 못 지켰다는 거에 좌절하시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뭐든 드시고 점점 그 시간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 허기를 느끼는 공복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적어도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안에 2끼는 꼭 2끼라도 꼭 드시길 또 추천을 드려요. 너무 그 시간이 길어버리면 몸에서는 또 그 부작용, 안 좋은 반응들이 또 생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간헐적 단식도 하고 생체 리듬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눈바디로 찍어서 이미지로 이것도 몸무게로 어느 만큼 몸무게가 빠졌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보다 진짜 내 몸이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음식물을 제한을 하고 뭐 먹는 양이라든지 먹는 시간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그 뇌신경에는 포만중추가 있는데 이 포만중추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배고프고 이 배고픔이 폭발하면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어떤 섭식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다이어트, 단기간에 얼마만큼을 빼겠어 라는 것도 심적으로 압박감이 드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생각을 바꿔서 내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서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바꾸면 어떤 외부의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의 욕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내가 내 몸을 보살피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조금 더 이걸 계속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뭐 이번 여름이 안 되면 지금부터 다음 여름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